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김승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과도 함께 해야겠죠. 이마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날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는 중국 시장이 이제 오후장에 심천 성분지수 같은 경우에 또 급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오늘 일단 출발은 보합권입니다.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네, 말씀해주신 듯이 어제 오후장에서 흘러내리면서 양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도 약보합권에서 특히나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창업판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징주로 좀 체크해보시자면은 어제 역시 금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상황은 그래도 양 지수는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1%대 강보합권 내에서 3,810선을 조금 선회하는 모습이고요. 선전성분지수 역시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은 좀 집중해봐야 할 거래소가 바로 홍콩 거래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먼저 좀 지켜보시면요. 오늘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8%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6,15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의 특징주는 바로 알리바바였는데요. 알리바바가 어제장 기준 4.2% 넘게 급등하면서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보통 최고치를 경신하면 밀리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률 상단에 위치하면서 3%, 4% 가까운 강세 보여주면서 항생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테마로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은 은행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반도체가 그래도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가전제품 그리고 폭스콘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튀어주면서 시장을 끌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 8월 CPI 그리고 8월 PPI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동일한 수준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연구원님, 이 지표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CPI 발표가 됐는데요. 8월 달이 좀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7월 달 같은 경우는 CPI가 예상상회에서 YY로 0.8% 상승을 했지만은 8월은 0.4% 하락을 했는데요. 네. 상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식품 가격 상승폭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주된 이유가 뭐 돼지고기, 계란, 뭐 과일 등의 이런 품목들이 가격이 낮았다는 이유인데 YY로 보시면 돼지고기 가격이 한 16% 하락을 했고요. 계란이 15%, 신선과일 14%. 그러니까 식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YY로 다 10%대 하락을 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적습니다. 0.3% 하락을 했고 농촌 지역은 0.6%. 이렇게 상세 내용을 보시면 네. 크게 문제될 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냥 그래요. 무난하게 좀 소화를 네.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7, 네. 8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CPI나 PPI가 그렇게 시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CPI와 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또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폭스콘 종목들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리포트가 또 중국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나온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해천미업입니다. 이 청퉁증권에서 강력 추천 의견을 내놨는데요. 해천미업은 굴소스 등 이 각종 양념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이 중국 최대의 조미료 기업입니다.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을 살펴봤을 때는 각각 8%대 그리고 13%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고 글로벌화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살펴
살펴봤을 때도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양증권에서 이 두 번째 종목을 골랐는데요. 강소양농화학이었습니다. 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 각각 살펴보시면요. 9%대 그리고 6%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농약 사업 경기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2%대 넘게 빠지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강전력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중위현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5%대 그리고 15%대 증가를 했는데 이는 회사의 전체 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화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화장품 기업이죠. 베이타이니 바이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실적이 좀 아쉬웠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의 온라인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정도만 감소를 해서 온라인 부분에서 꽤나 선방을 했다는 평가였고요. 하반기에는 또 온라인과 관련된 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서 실적 회복세가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배달 플랫폼 업계의 과당 경쟁 사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화사에 따르면 어제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플랫폼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규범화된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랑 징둥닷컴 그리고 메이투안까지 이 과당 경쟁 문제 때문에 주가 맞아요.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네. 알리바바만 좀 살아남았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또 등장을 하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이제 찡동하고 메이트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저희 네. 여기서도 이제 찔링 전문가가 그때 다룰 때 제가 코멘트 드렸던 부분이 알리바바는 주가가 다르게 갈 거라고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이제 경쟁을 하고 난 후 2분기 실적에서 보시면 공식적으로 2위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알리바바가 메이투안을 지금 제친 걸로 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당 경쟁이 정부에서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현재 핵심 사업부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배달 플랫폼 관련 이슈 이외에 다른 이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메이투안은 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중국 이제 당국에서 시장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 배달 경쟁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을 약간 징벌적으로 좀 불러가지고 좀 제재를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관련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알리바바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른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번 네. 경쟁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그동안 이제 그냥 지켜본 거죠. 메이투안하고 징동이 어떻게 맞아요. 하는지. 네. 근데 이번에 알리바바가 직접 뛰어드니까 메이투안이 이제 그 MS가 하락하는 게 딱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점유율을 끌어올린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에서 이게 완화가 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주가가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배달 플랫폼에 비해서는 알리바바가 좀 차별화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알리바바 말이 나온 김에 알리바바 차트 함께 볼까요? 최근에 알리바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나스닥 시장에서도 흐름 좋았고 오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알리바바 전망 지금 알리바바 같은 어때요? 경우는 제가 네. 지금 차트를 지금 바로 열지는 못했는데요. 그 보시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 발표 네, 나오고 차트 한번 크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럼 잠시 동안 지금 네, 작은 네. 부분 좀 사실 질문해 알리바바는 주시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전문가분들마다 다 뷰가 다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AI 붐이 있는 만큼 그리고 맞아요.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는지 룸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왔었나요?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건 아니고요. 아, 네. 거기서 제가 얘기드린 항상 강조하는 게 알리바바의 사업부는 이 클라우드가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차트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네, 지금 차트 한번 확인해 알리바바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3월달 지금 고점을 지금 넘어섰고요.
그 빅테크 기업 중에서 지금 텐센트, 바이두담으로 지금 알리바바가 3월달 저희 기술주 고점인 그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네. 잘 안 보이시는 거죠? 네, 네. 최근에 상승세가 좀 급등한 눈에 점, 띄긴 네. 했어요. 네. 네. 이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보여주시죠. 네. 일봉으로 보시면 이 정도 네. 되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외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190불 정도 상향 그렇죠. 레포트가 목표가 상향 예,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올해 3,008 위안의 R&D 비용을 투자를 한다 했는데 이 금액이 수치가 이제 저희는 이제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알리바바가 24년 순이익 벌어든 금액의 2배를 향후 3년 동안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그 데이터 센터 점유율이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2위가 하웨이 텐센트가 있는데 중국의 데이터 센터 규모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 거의 한 13분의 1 정도 규모가 아주 낮은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성장 여력이 앞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1위 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더 많은 이제 MS를 가져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들이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알리바바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두 분도 좀 관심 있는 기업인가요? 네. 그렇죠.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다른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좀 충분히 룸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전문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만큼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오늘 급등하고 있는 폭스콘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10% 이상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뉴스가 좀 있었나요? 폭스콘이 오늘 오르는 이유가 보통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때 보면 항상 애플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오, 근데 네. 아, 어제- 애플 아이폰 출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아, 아이폰 오늘- 출시 예. 때문에 오늘은 오르는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어젯밤에 오라클의 실적은 맞아요. 이제 아, 오라클 예상치 때문에? 못하는 못 예. 나왔지만은 향후 데이터 센터의 전망을 굉장히 높게 냈고 26년도가 아마 140%인가 제가 전망을 낸 걸로 제가 네네. 지금 아침에 숫자를 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이제 그 이유 때문에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쪽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폭스콘이 지금 이제 상한가 10%를 갔는데 그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 이유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차트 볼 수 있을까요, 폭스콘? 네. 지금 바로 연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CATL 함께 좀 점검할 수 있을까요? CATL이 이제 어제 우리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네티즌분께서 나왔던 질문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종목인데 네. 오늘 또 마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튬 맞습니다. 공장, 재개한다고 리튬 재개를 공장을 한다, 네. 예, 재개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CATL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지만은 몇 개 기업 전기차는 좋게 보고 있고 이제 CLTL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인 거잖아요. 네. 물론 전기차 사업하고 연동이 되지만은 CLTL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이외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하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하고는 주가가 저는 다르게 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강상 가동이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이제 CLTL이 이 리튬 강산이 조금 생산이 딜레이된다고 해서 뭐 회사의 실적이 향후 전망에 그렇게 크리티컬 영향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리튬 가격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상승하는 어떤 모멘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CLTL한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도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배터리 이외에도 이제 지금 요즘에 핫한 반고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네.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로봇 그다음에 UAM 향후에 저희가 성장하는 산업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CATL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CLTL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리튬 광산을 11월까지 생산 재개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뭐 계획대로 재개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또 CATL 주가 흐름과 함께 또 재개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저희가 또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저희가 홍콩 증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제 홍콩 증시 제가 화면 함께 보실까요? 이제 올해 보시면 뭐 소매 관련,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보험 관련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상승 종목, 이제 상위 종목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랑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종목을 함께 보실까요? 저기 174% 상승한 건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올랐다가 지금 이제 약간 피레침을 좀 쏘고 예. 있는데요. 오늘 일중 차트인 거죠. 네네네.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9월 초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일선 도시에 대한 정부에서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YY로 15% 정도 상승하는 가격이 반등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주가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 계속 관련주들이 맞아요. 오르기 최근 흐름 시작했고요. 좋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주고요. 이제 두 번째 상승률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지금 종목명을 함께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코드 번호가 이 종목도 오늘 18% 넘게 좀 상승하는 네, 종목이에요. 00519라고 네. 로커다커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렵네요. 이제 한국말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관련주로 지금 오늘 상승률 네. 상위에 지금 포진이 되어 그럼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도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봐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이제 계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관련주는 좀 모멘텀 투자로 보고 아, 있고요. 그래요? 이거는 네. 최악에서 벗어나서 네. 지금 턴을 하는 이제 초입구에 있지만은 네. 중국 정부의 방향 정책이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은 아니고 네.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방 그리고 좀 일선 도시에는 거래가 좀 생기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계속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홍콩 시장에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모멘텀 차원에서만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오늘 중국 본토 시장을 보자면 오늘 대부분 종목들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주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업종군 내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게임 업종 내에서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오늘 보니까 일부 미디어 종목들도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테크 종목들이 쉬어가는 반면에 이렇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뭐 게임이라던가 소비주 이런 미디어 종목들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소비재주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뭐냐면 그동안은 저희가 8월 달에서 9월 초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딥시크 2 이제 그 출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보시면 이제 딥시크 1이 나오고 난 후에 이제 시장에서 한번 붐이 일어났다가 보통 고점에서 한 50% 정도 빠졌습니다. 저희가 핫한 캠브리컨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거의 한 45% 조정을 받고 난 후에 다시 딥시크 2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서 8월 달에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AI 칩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슈가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소비주를 보는 이유는 이 섹터가 변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8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소비 부양 관련 정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에 네. 이구한시는 있었지만 그거는 기존대로 가전 제품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아마 향후의 방향은 제가 보기에도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여가와 관련된 정책들이 9월 달, 10월 달에 네. 저는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중추절 때문이기도 한 건가요? 국경절도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중국 내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 저희가 뭐 주식 시장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그거는 별개로 가고 있지만은 네. 지금 소비 관련된 게 너무 지표가 올라오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거의 디플레이션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올리는 정책들이 향후에는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은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테크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 지금 그다음 구조조정 관련 산업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소비와 직접 관련되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아직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이란의 이후로 이제 그 8월 달부터 백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또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네. 종목이잖아요. 예. 상승률이 둔화는 됐지만은 이 최악은 벗어날 거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중국에서 나오는 소비 관련된 이제 그 정책들을 유의있게 보시면 아마 종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홍콩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부동산 업종과 함께 또 본토 시장에서 오늘 소비주가 좀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소비주가 좀 좋아지진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투자 인사이트에서 관련된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또 참고를 해보시고 추후 이어질 코너까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3,300선을 돌파한 우리 시장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한국 시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시아 증시를 전해드리면서 사상 최고치다라는 말을 말씀 많이 전해드렸었죠. 중국 증시, 일본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까지 차례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우리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장중 3,3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3,316포인트고요. 고작 10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 영향도 있고요. 정책 기대감에 이 시각 현재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코스피입니다. 테마별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좀 상승불을 켜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무려 약 2달 만에 7월 10일 이후 약 2달 만에 30만 닉스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이 역시 SK하이닉스 역시도 7일째, 7거래일째 강세를 보여주면서 연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듯이 우리 오라클 클라우드 실적 이슈도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훈풍까지 받아가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두 자릿수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72,000원대를 회복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일중 차트 그리고 52주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차트를 보면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점이 어제부터 이번 주 내내 계속 외국인의 원픽이라는 점이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붙고 있긴 하지만 1위가 바로 전자입니다. 그 전자 중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잡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장중 최고점은 30만 3천원대였었고 52주의 수익률을 체크해보시면 무려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사이 일본 증시 역시도 강세장을 펼쳐주면서 일본 증시가 이 시각 현재 43,600선 상회하면서 0.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여전히 보합권에서 방향을 좀 잃은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캐너맨을 통해서 대만 증시와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증시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가권 지수가 계속해서 최근 몇 거래일 내내 이번 주 내내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5,1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항생 지수도 4만대를 좀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사실 베트남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조금은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1%대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강보합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1%대 약세를 보이는 사이 호주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니까요. 오전장 잘 지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만 증시 계속해서 전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대만에서 이제 8월 수출이 81조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네, 썼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덕분에 또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조금 더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지난달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AI 호조에 힘입어서 맞아요. 오늘의 또 주제였었잖아요. 그쵸. 조금 네. 전까지. 그래서 AI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 수준이 사실 한국을 넘어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대만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고. 네, 맞아요. 네, 한국을 넘어선 것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대만 증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분위기 좋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국 기업 리포트들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장을 비교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본토 A주는 이 8월 들어서 강세가 두드러지는 흐름이었지만 홍콩장은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또 있고요. IPO 확대 등 이 중장기적인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평가를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본토의 금융 그리고 전통 소비 업종에 주목해보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관련해서는 이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테크주에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AI 플러스 등의 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까지 함께 내놨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과 업종들 좀 소식을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리포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특징주들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주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고 어제 시장에서도 알리헬스라던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뭐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쪽 자금이 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이제 알리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아무래도 AI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중국만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흐름이다 보니까 전방이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안에서 지금 그동안은 바이오, 그러니까 에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AI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이제 뭐 임상 실험을 하거나 이런 플랫폼 가진 업체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리헬스도 4%가 홍콩 시장에서 4%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밖에 제약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혹시 차트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고전에 이제 상위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실시간 이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을 네, 먼저 함께 제가 볼까요? 예. 이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반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매가 안 되는 맞아요. 종목들이 많은데 예. 이제 그래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보시면 오늘 이제 석유 관련 회사가 지금 이제 상승이 지금 1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카타르 도하를 이제 그 공격을 했는데 유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지금 회사 유수는 지금 별다르게 나오는 거는 있지 않지만은 보니까 6월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와, 마치 차트가 좀 지렁이 같네요. 근데 정말 지금 지지부진하네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하고 관련된 해서 무슨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프로그램 계약이 됐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다음에 지금 헬스케어 네, 관련해서 함께 종목들 준비들을 볼까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알리 건강이라고 저희가 종목이 나오는데요. 네. 잠시만요. 어제 좀 짚어봤던 걸로는 맞아요. 사실은 네. 국내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조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페드워치, 그 그쵸. 미국 쪽에서 금리 네. 인하가 나오면은 바이오주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끼기에는 중국은 중국만의 리그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소외됐다라는 말보다는 중국에 워낙 이슈가 좀 많고 그 이슈에 좀 강하게 반응한다였었는데 어제 저희가 또 듣기로는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은 중국에 이 바이오주들도 잘 가느냐라고 여쭤봤을 땐 가긴 갈 텐데 이런 내부적인 이슈 그리고 내부적인 모멘텀과 성장력에 더 주목해라라는 코멘트가 또 나왔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큰 흐름에서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왜 상반기 때 제약 바이오가 많이 갔냐를 저희가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9년도에 중국에서 글로벌로 애로한 게 0.1%였습니다. 근데 24년도에 글로벌 애로의 MS를 25%를 지금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상당히 발전을 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제 국내 기업보다도 애로 관련된 그 약물이 더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 2월에 저희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맞아요. 미국에서 네.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이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 이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바이오 네. 종목이요? 네, 바이오 예. 종목입니다. CDMO 관련 종목인데 네. 제가 그때 우시앱텍하고 우시바이오의 실적 발표랑 관련 사업 보고서를 보고 제가 국내 종목을 가감하게 손절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이미 중국 관련 원료 의약품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앱텍 그 사업 보고서에서 올해 그 성장률이 50% 이상 이제 향후에 들어갈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50%가 다 북미 지역인 거죠. 그러면 이게 생물보안법으로 뭐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로비를 해서 이게 되니 많이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제재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업체랑 그 물질이 바로 1대1로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국내 CDMO 관련주들은 이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중국의 제약 바이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느꼈고 네. 알리 이제 건강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약 구매가 어쨌든 간에 지금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법적으로는 네.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서 허가를 해줬지만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약을 구매
구매를 할 수 있고 진료도 가능하고. 네, 진료도 예. 가능하고 오. 플랫폼 안에서 내가 나의 이제 체질이나 어떤 성분을 넣으면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도 저한테 맞춤형으로 지금 오. 제시를 네. 해주고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플랫폼들의 활약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 계속 증가를 할 건데 이제 문제는 바이오 기업들이 저희가 적자 사업부가 항상 우려되고 있기 시장에서 마련이죠. 자금 네. 조달하는 게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알리건강이나 뭐 진동이나 대기업 산하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자금 조달에서는 이 이슈에서는 좀 자유롭다 보니까 그쵸. 좀 달리 가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지금 알리건강 지금 차트를 한 개 예, 보실까요? 함께 볼까요? 네. 네. 보시면 그 연초에 최근에 오르고 난 후에 엄청나게 굉장히 이제 상승했네요. 조정이 길었는데 네. 제가 보는 이거는 알리바바 그룹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덕택에 네네네. 올랐군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중간에 좀 조정이 있더라도 알리건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제가 중국에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는 건 2, 3년을 봤을 때 좋게 보는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진동 헬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같은 부류에다가 플랫폼은 진동 쪽이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플랫폼은 크지만은 진동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3위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배달 경쟁이 완화가 된다 그래도 아마 자금 수요리 적지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자회사들 것까지 다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하영 캐스터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약간 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중국만의 리그가 있다 이런 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그렇죠. 하고 네. 뭐 글로벌 고급 제조업이라든가 의료 분야로 많이 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또 매력적인 필드고 맞아요. 또 사실은 인구가 그쵸.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철밍하게 그쵸.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제약 바이오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또 어떤 종목 네, 보고 지금 계세요? 진동 네. 헬스케어를 보고 지금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차트 네. 한번 볼까요? 아, 알리바바랑 최근에 많이 지금 비슷한데 상승했네요. 지금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진동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4월 달부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옆에 지금 횡보하고 있고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동 헬스, 진동닷컴의 또 헬스 자회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주셨고 지금 또 저희가 또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만큼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댓글창을 통해서 또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원자재 시장 먼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앞서서 국제 유가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기 때문에 유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어제 장에서 다시금 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에 대해서 이 가자 지구의 휴전 협상과 관련된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은 사라진 거고, 그리고 미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라는 인식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공격 직후에 이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다 2%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고용 둔화에 따른 충격이 이어지면서 이 금값의 하단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확인을 해보면 구리입니다. 이 구리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중국의 수요 증가로 구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생우인데요. 소고기입니다. 이 생우 역시 네. 이 미국 고용 지표의 충격으로 좀 하락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번지면서 이 수요에 대한 불안이 생긴 건데요. 고용 지표 악화는 곧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 활동 그리고 소비 여력의 둔화를 일컫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앨런데일의 리치 렐스는 현재 미국 소비자가 좀 극도로 높은 가격의 소고기를 과연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돈이 없는데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가격 추이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도 짧게 짚어봤습니다. 네, 소고기 가격은 하림 캐스터가 또 관심이 있어서 준비한 원자재 가격인가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사실 솔깃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소고기 가격도 우리 실생활과 많이 연관이 있는 만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 흐름은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인 시장은 횡보세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들의 횡보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요, 종종은 그래도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는 모습인데 금리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0.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캔 함께 좀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알트코인에서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이 600만 원대를 새벽에 반납을 했다가 이 시각 현재는 601만 원 선에서 602만 원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이라든지 솔라나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이 시각 현재 소폭의 오름세를 좀 가져가면서 0.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의 횡보세가 이어지는 만큼 뷰나 이런 좀 투자 의견들 같은 거 잘 체크해 가시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 코인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소비주, 음식료 종목들도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 잠시 후에 이 주제는 또 투자 인사이트에서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여쭙기로 하고 통신 관련주 좀 짤막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그제 이제 하림캐스터가 차이나텔레콤 짚어주셨었는데 어제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또 상승세가 눈에 띄거든요. 근데 다른 전문가께서는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을 전략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마존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 말씀하시는 스페이스 건가요? 말고 이제 네. 또 다른 종목이 하나가 또 있는데 예. 이제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네. 거기에 스페이스X랑 이제 경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향후에 보시면 그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지만은 이게 그 아주 안정적인 상황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위성 통신이 없으면 그렇죠. 굉장히 네. 받는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서 1호 허가를 냈다는 맞아요. 거는 향후에 네. 이 사업을 어쨌든 육성하고 정책을 그쵸, 낼 네. 거라고 그쵸. 저는 신호로 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향후에 지금 현재는 그냥 아마 통신 관련 모든 종목들이 올랐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 1호 허가를 받고 나면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정부에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도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체들 지금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향후에 나오는 정책들과 관련된 부품을 하는 업체들은 저는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인공위성 관련한 통신 업체에서 차이나텔레콤을 선정하면서 엊그제 또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보수적인 접근 전략도 있겠지만 김승민 전문가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오늘 또 중국 홍콩 시장에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네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은 치열한 세계 최대 맥주 시장 중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맥주 즐기시나요? 아유, 없어서 못 먹죠.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했거든요. 저는 사실 알코올을 못 먹어서 아이고. 네, 좀 아쉽긴 방송용 멘트 합니다. 아니죠? 아, 들켰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승민 전문가께서도 좋아하세요? 저는 크래프트 비어를 좋아합니다. 아, 와. 크래프트 비어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또 네. 스리슬쩍 넘어가면 안 되고 앵커님은 좋아하시나요? 아, 저도 없어서 못 먹는. 아, 그렇군요. 네,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또 맥주 한 잔과 함께 또 치팅데이를 겸하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또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도 이렇게 맥주 한 잔과 함께 또 음식료를 곁들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실 텐데 오늘은 그래서 중국의 맥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사실 뭐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최대 소비를 하는데 맥주도 어마어마하게 최대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네. 글로벌 시장의 50%가 중국이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하고 50%나 있어요. 차지하나요? 네. 이제 중국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중국에서는 이 차가운 맥주가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그래요? 맥주 드셔본 맞아요. 적 있으세요? 중국 가면은 네. 원래 찬물을 따로 요청해야 한다는 맞아요. 그런 건 본 찬물 적이 안 먹는 있거든요. 건 알고 근데 있는데. 맥주도 그렇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예.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젊은 네. 세대들도 MZ 세대들도 이제 차가운 음료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죽어도 근데 먹고 그러잖아요. 얼죽하잖아요. 네, 불과 2000년 초만 해도 그 식당에 가면 맥주를 달라 그러면 아주 미지근한 맥주를 갖다 그래요? 주고요. 맛은 근데 있나요? 사실 애주가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 네. 아닙니까? 처음에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공부 끝나고 난 후에 그냥 이제 양꼬치에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맞아요. 이걸 시원하게. 힐링을 하고 야식을 네. 하고 집에 가는데 네. 그때 너무 쇼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외국인들이 이제 차가운 맥주를 찾는 걸 알고 난 후에 이제 차가운 맥주를 이제 냉장고를 구비를 하시고 그렇군요. 판매를 하시고 저희한테 네. 50%더 비싸게 받으셨어요. 차게 와. 된다고 맥주를 그래요? 정말 놀라운데요. 경제인데요? 네네. 그럼 맥주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혹시 칭따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청도 맥주가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예. 그다음에 청도 또 맥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음. 글로벌로 이제 웬만한 이제 하이네켄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맥주 페스티벌이나 맥주 공장을 다 투어를 갔었는데 저도 네. 아직 청도 맥주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래요? 네. 저희 함께 이제 종목들 보시면 그럴까요? 네. 총 이제 한 7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2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기업입니다. 버드와이저랑 산미구엘이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오. 제가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서 화윤 맥주부터 먼저 네, 확인해 보는 하륜 거죠. 맥주고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시총도 가장 크고요. 중국 내에서 관련된 이제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 아마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네. 좀 상승을 못했군요. 이게 예. 이제 24년도에 백주도 상승률이 둔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백주는 상승을 했거든요. 매출 증가가 나왔는데 직전 분기에 매출이 증가가 나온 전년 거죠? 대비로 아, 봐야 네네. 연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24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았고 이제 상승한 기업도 있지만은 전체 업황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로 나왔던 이제 섹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좋지가 않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도 맥주입니다. 칭따오로 네, 유명한. 칭다오. 예, 네.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칭다오가 저희가 1위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륜 그러게 맥주가 아니네요. 예, 네. 1위고요. 그다음에 예. 칭다오 맥주고요. 칭다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네. 근데 이 크래프트 비어 좀 고급 맥주를 출시하면서 이 실적이 개선을 하면서 올해 네. 좀 지금 좋게 보는 뷰들이 최악은 지나갔다는 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은 잘 이제 주지앙 피주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역시 좀 강동성 지지부진하네요. 예, 예. 남방 쪽에서 유명한 맥주고요.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는 이제 월봉으로 하죠. 보시면 네. 아쉬운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옌징 피주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중국에서 유학하셨던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가 옌징 그래요? 피주인데 이게 옌징이 이게 북경에서 이제 나온 맥주고 네. 이제 북방 지역에서 많이 마시는 맥주 좀 중에 다른가요? 하나입니다. 다른 맥주에 비해서? 제가 예. 마셔봤던 맥주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유학생분들이 좋아하는 맥주가 선호도가 있는데요. 하얼빈 맥주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한국에서는 들어봤어요. 핫비라고 불러요. 이게 하얼빈의 핫자랑 맥주의 피를 따서 핫비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은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하얼빈 맥주가 저는 가장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이 영경 맥주가 맛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이제 중국 회사 종목은 굉장히 중경 말씀하시는데 맥주입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전문가님. 네. 반가운 이제 이름들을 예. 보다 보니까 네. 이것도 보시면 중경 맥주인데요. 종목 보시면 월봉이 좀 많이 그러네요. 처참합니다. 네, 사실 네. 최근에 AI나 기술주 차트 그 급등하는 차트를 보다가 맞아요. 이거 보니까 조금은 심란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저희가 항상 보면 이제 제가 맥주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지만은 백주보다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진짜요? 이 회사들이 과연 계속 잘할 수 있을까에 봤을 때는 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 술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네.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건데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매출액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일부 갖고 관련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크래프트 비어가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맥주 시장에서 지금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증가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없었던 시장에서 30%까지 증가를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10% 미만이다 보니까 네. 성장 여력은 있지만은 그 절대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또 관련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맥주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한 이유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때 백주 관련된 얘기 해주셨을 때도 언급해 주셨지만 금주령이 좀 내리기도 했고 요즘 또 전반적으로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술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부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백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된 거 이외에는 다른 점은 뭐 실적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요. 특히 마오타이나 우량예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리고 마진율도 뭐 50% 가까이 나오는 아주 우량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매출액 감소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변동폭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적을 10년치를 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팔로우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팔로우하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섹터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중국 소비재 중에서 그 계속 나빠지는 주식은 없거든요. 어느 주식이든 간에 골이 깊으면 이 상승을 할 때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골이 올라가잖아요. 깊으면 산도 높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주 관련해서는 네.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맥주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네. 저평가 매력주다. 네, 네. 보시면 될 실적 것 전망을 같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 저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두 개 종목은 제가 뭐 저희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는 버드와이저 아시아가 지금 홍콩에 상장이 되는 네. 거고요. 산미구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 커버하는 이제 회사가 여기 상장이 되어 있고 산미구엘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총 보시면 홍콩에서 801억이면 이게 원화로 제가 이제 워낙 이게 홍콩 달러 위안화로 하면 이제 체감이 안 되니까 제가 원화로 표시를 해놨는데 801억이면 이게 소형주가 아니라 그냥 저희 한국에서는 KOTC보다도 못한 네, 이제 그러네요. 시총이거든요. 코스피에 네. 상장할 만한 그런 그러게요. 시총이네요. 그래서 두 개 네. 종목은 제외를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연도색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은 게 아까 제가 얘기한 하윤 맥주랑 영경 맥주인데요. 네. 영경 맥주가 아까 북경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맥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하윤 맥주랑 영경 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다. 신규 이제 맥주 그러니까 뭐 좀 하이 퀄리티, 가격대가 좀 높은 맥주를 출시하면서 매출액이 반등하는 좀 기미가 보이는 종목들이어서 그래도 좀 유익 있게 보면 좋겠다는 거고 칭다오 맥주는 유명세는 있지만 투자하기에는 매력도는 좀 낮은 그런가요? 기업인 이유가 것 있을까요? 같습니다. 네. 청도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감소하는 게 이미 좀 나타나기 확인이 되고 시작을 있군요. 네, 되고 있고 그래도 순이익이 14%여서 좀 매력적이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이게 했었거든요. 한국의 주류 회사들이 이렇게 하이 싱글 나오는 기업들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주류 산업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물장사가 아쉽군요. 잘 되는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매력적으로 가장 보고 이제 계세요? 하윤 맥주가 제가 보면 하윤 맥주? 네.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하윤 맥주가 이제 그 이슈를 하나 일으킨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 맥주인가요? 맥주입니다. 한 병이 10만 한 병에 원이에요? 10만 원을 왜요? 출시를 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근데 이게 네. 고급 맥주가 이제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가보시면 네. 한 병에 300만 원짜리 맥주도 있어요. 맥주가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인 것 아. 같아요. 그리고 고급 맥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 18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의 백주랑 좀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백주는 거의 높죠. 50도고 아, 좀 도수가 네. 낮은 게 35도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함께 보시면 이 맥주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거죠. 예. 근데 판매가 다 완료가 됐고요. 시장에서 이 가격을 줘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왈가부가 이슈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이게 할인 맥주에서 출시한 맥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맥주가 성별로 진입하는데 어떤 진입 장벽 같은 게 있어요. 주류 산업이. 그렇죠. 한국도 소주 보면 지역별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영경 맥주가 이걸로 어쨌든 이슈를 일으켰고 시장의 주목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전략으로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차트 함께 볼까요? 네. 아니 맥주. 하림 캐스터가 아까 계속 입맛을 다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비싼 종목, 비싼 맥주도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저 가격이면 안 사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또 마케팅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은 주식이네요. 네, 아니 와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엄청 천차만별인데 그쵸. 네. 중국 내 맥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트 함께 볼까요? 차트 지금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이게 하윤 맥주인데 아까 보시듯이 제가 먼저 월봉을 먼저 하윤 맥주. 예, 하윤 네. 맥주고요. 코드명이 어떻게 될까요? 00291입니다. 네. 예, 보시면 이제 이게 월봉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8월 달부터 좀 반등이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좀 올라왔네요. 맥주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제가 해석하는 거는 백주도 그렇지만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 좀 조짐들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위에 제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비상장 종목인데요. 이제 그 하남성에 이제 정주에 있는 이제 맥주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게 맥주병이거든요. 약간 은색으로 돼서 굉장히 고급화됐는데 그러네요. 예. 차를 섞어 마시는 맥주,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밀크티 했을 때 중국의 토핑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맥주를 이거를 관련된 시리즈를 한 30개 넘게 토핑을요?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맥주의 맛을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좀 과일 향이 나는 맥주가 있거나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생방송으로 브랜드가 없었어요. 인지도가 거의 없는 이제 브랜드였는데 생방송으로 아마 이거를 1억 병인가 그때 판매가 됐다고 한 달 동안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상장 종목이었었는데 아쉽네요. 네. 그랬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워낙 맥주 산업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이런 좀 차별화된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 네. 전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맥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또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 또 우선님께서는 또 술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술이 술쩍 넘어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또 맥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긴 하지만 마지막 종목으로 화용 맥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주신 만큼 앞으로 소비주, 중국 소비주 보실 때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오늘 투자 인사이트 함께 이어가 봤고요. 이어서 현재 중국 시장 오전장 상황 마무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네. 오전에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헤매이는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선전 성분지수였는데요. 이 시각 현재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소폭의 0.09%, 0.1%가 채 되지 않는 3,810선에서 선회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항생지수가 계속해서 최근에는 급등세 그리고 조금 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요. 26,1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증시 시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 먼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한국 증시가 장중에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이 3,31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시각 현재는 코스피가 3,305선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 한국 증시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어제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 역시도 0.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각권 지수 역시도 반도체주들의 힘에 힘입어서 25,1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노이 증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1%대 견조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전 아시아 시장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종목별 순환매가 일어나는 가운데 통신주, 테크주 상승세가 눈에 띄고 또 관광주, 일부 소매주,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중국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홍콩 시장 거래대금 상위를 제가 좀 봤는데요. 알리바바가 역시
알트시나 1위입니다. 1위고요. 2위가 네. 메이투안이고 3위가 텐센트. 지금 빅테크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위가 텐센트인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샤오미, 다섯 번째가 판마트인데요. 저희가 샤오미랑 판마트 한번 주가를 볼까요? 네. 판마트도 최근에 하락세가 좀 나와서 네, 판마트 리셀가가 먼저 좀 주가를 떨어졌잖아요.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리셀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6월달에 그때 이제 주얼리샵 오픈하면서 떨어졌던 이제 그때 지금 라인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6월에 있고요. 떨어졌던 부분까지 네, 간 이때가 거죠? 그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이 인형이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니까 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맞아요. 봤고요. 다소 보수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긴 행보를 하다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미니 라부부 출시 때문에 한번 올랐는데 그거를 지금 다 토해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에서는 그래도 강력한 이런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니 다시 갈 거라고 이제 뭐 예. 뷰는 나왔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샤오미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샤오미, 찍고 네.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특징주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저희가 중국 레포트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무료 개념인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어렵게 쓴 레포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레포트를 유료로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때 동방제보망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레포트 나온 것 중에서요 그 가장 많이 커버가 된 종목들 횟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은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화면이 네. 이 오늘 제약 종목 제약 종목이 하나가 응답해 주시는 나왔고요. 건가요? 예. 네. 그다음에 제약의 리포트가 ERP 하나가 나왔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오, 종목이 종목명 함께 있었고요. 볼까요? 네, 네. 제가 차트를 함께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이 종목 제약업종 종목부터 이거는 제약업종인데요. 네. 603590이라 그래서 네. 북경 강진약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그 수술하고 나면 이제 피가 났을 때 혈액 응고하는 그런 지혈제 네, 같은 역할을 지혈제 하는 회사인 거고요. 네, 회사이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되고 이거 관련된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호재 뉴스가 있다 보니까 레포트 관련돼서 커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보시면 이제 네. 그 계속해서 바이오주 체크하고 이거는 있고요. 이제 바이오 오늘은 이제 그게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그 종목이 하나가 나왔고요. 아,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가장 많이 그러니까 커버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주의 깊게 보는 종목이니까 긍정적인 아무래도, 전망이 있다는 긍정적인 종목이죠? 종목인 네. 거죠. 레포트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킹소프트 오피스라는 회사인데요. 이름부터가 좀 남다르네요. 네, 킹소프트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688111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여기서 출시한 모델이 뭐 정부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 채택이 많이 된다는 얘기로 이제 커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네. 종목인가요? 킹소프트는 지금 688이니까 불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킹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니요. 이거 커버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아예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강통이랑 후강통이 아마 그게 연결된 종목들은 또 들어가면은 할 수 네. 있는 게 있고 이거 아닌 게 게 있다. 근데 네. 전반적으로 후광 많이 쪽에 안 성장이 되는 게 되어 있군요. 있어요. 예. 좀 잘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그 예. 300378이라고요. 네. 정첩수지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정첩수지. 경우에도 그 어떤 AI 기업이죠? 소프트인데 네네. ERP니까 한국어로 보시면 더존 비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회사도 여기서 출시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이 될 거라는 이제 전망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리포트와 함께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또 사이트마다 종목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드명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ETF 수익률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홍콩 항생 테크 지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장에서도 관련된 ETF 상품군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합성형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상품이고요. 그 바로 밑으로 코덱스 차이나 항생 테크 상품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와 타이거, 플러스까지 모두 다 지금 차이나 AI 그리고 항생 테크와 관련된 상품들로 나란히 줄을 지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으로는 에이스, BRD, 밸류체인 액티브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1.6%대 거의 2%대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같은 종목은요. 한 주간 수익률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1년 수익률로 살펴봤을 때는 61%대 그래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알리바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텐센트도 자리를 하고 있고 CATL과 SMIC 등 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함께 담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생테크 말고 이제 BRD와 관련해서도 밸류체인 관련된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한 주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4%대, 1년 수익률로는 22%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성 종목으로는 BRD, 그리고 BRD와 관련된 이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에 아무래도 가장 낯익은 건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같은 이 대형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빠르게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ETF 상품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벌써 차이나 마켓 나우 마칠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점심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